우리가 어떻게 화장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피부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 사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현 원장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자는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장품이죠. 우리가 밥 먹는 것만큼이나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는 것인데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바른다고 해도 1년이면 730번, 10년이면 무려 7,300번이나 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바르는데 피부에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 원장님은 어떤 화장품 쓰세요? 에 대한 답변도 드릴 예정이니 이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 사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 바로 이 화장품 다이어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 많은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토너, 세럼,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수분크림, 재생크림, 마스크팩 등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을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친구들이 쓰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좋다고 하니까 안 쓰면 괜히 피부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화장품을 과하게 쓰면 쓸수록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들은 피부에 좋은 성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화장품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향료나 화장품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부제 등은 화장품 안에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있지만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장품을 많이 쓸수록 다양하게 쓸수록 이러한 성분에 피부가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피부가 민감할수록 예민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더군다나 화장품의 제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과 오일, 유화제 등은 이 제품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중복 노출이 되고 과잉 공급이 되어 피부 균형이 깨지고 트러블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만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장님은 피부가 좋으신데 도대체 어떤 화장품을 사용을 하세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크림 딱 한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백 기능성 제품,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 피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핵심 성분들만 쏠쏠하게 들어있는 기본적인 보습크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다만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누구나 저처럼 크림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피부 타입, 피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토너가 필요할 수도, 로션이 필요할 수도, 마스크팩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내 피부에 꼭 필요한 화장품은 지키면서 줄이는 것이 이 화장품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스킨이라고도 부르는 토너는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한 화장품일까요? 이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토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 토너의 주 목적은 첫째, 세안 후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둘째, 피부결을 정돈하여 다음 단계의 화장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셋째, 피부의 정상 pH인 5에서 6 정도의 약산성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안을 꼼꼼하게 진행을 해서 피부에 묻어있는 노폐물이 없다면 또 평소에 피지나 각질 정리를 잘 해서 피부결이 잘 정돈된 상태라면 또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해서 이미 세안 후에 피부가 pH 5에서 6 정도의 약산성 상태로 맞춰진 상태라면 굳이 토너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토너를 사용하지 않고 세안 후에 바로 로션이나 크림 단계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특히 토너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알코올 성분은 증발하면서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에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내 피부 타입이나 세안 습관 또 클렌저의 종류에 따라서 이 토너의 사용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에센스나 세럼 혹은 앰플이라고 부르는 화장품들은 특정 유효 성분들의 함량을 높게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에센스, 세럼, 앰플 각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농도나 점성의 약간의 차이 정도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미백, 진정, 항산화, 탄력, 보습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워낙 많이 출시되어 있다 보니 왠지 저것만은 꼭 써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고민에 맞춰서 특정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스, 세럼, 앰플을 사용해 보는 것은 좋은 선택인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과한 욕심에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정 유효 성분들은 과할 경우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평소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하다면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가 있어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건성 피부라면 무거운 제형을, 지성 피부라면 가볍고 묽은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단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한 가지, 많게는 두 가지 이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만약 그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기보다는 올인원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화장품의 마지막 단계로 로션 혹은 크림을 사용하게 되죠. 이 탄탄한 보습막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장품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로션과 크림은 제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피부 타입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션은 유분기가 적기 때문에 이 크림에 비해 촉촉하고 산뜻하지만 밀폐력이 낮아 보습력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이 반대로 크림은 유분기가 많아 로션에 비해 뻑뻑하거나 기름지지만 이 밀폐력이 높아 보습력은 더 좋습니다. 이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보습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크림이 로션보다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크림의 지나친 유분기가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라면 로션이 크림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보습력이 중시되는 건성 피부에서는 이 로션은 제외하고 크림만 바르셔도 괜찮고요. 반대로 피지 배출이 중요한 지성 피부에서는 이 크림은 제외하고 로션만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화장품 사용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다이어트가 무조건 화장품을 적게 쓰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피부에 꼭 필요한 화장품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공급하자는 것이죠. 피부에 타고난 부분은 바꿀 수 없지만 후천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환한 피부 얻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연의 문정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